이소리 먹으면 이소리 맛있어. 그래? 오늘은 여기가 이소리 먹을 수가 있어. 제14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당을 넘어 민주진영 전체의 큰 어르신이셨던 이호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호 여사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고인이 걸으셨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고인은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셨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대한여자청년단을 창설해 여성인권 향상과 가족법 개정에 큰 공을 이루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이 깊었던 것은 이호 여사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여성부 신설과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호 여사님은 대한민국 영부인의 새로운 상도 제시하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동지로서 또 민주화운동에도 큰 족적을 함께 남기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해 UN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셔서 의장국으로서 임시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기조연설을 한 최초의 여성이셨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고인의 관심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하게 하셨고 결식아동 지원단체 설립 등으로 이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으로서 이호 여사님께서는 자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으로서는 두 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큽니다. 고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후에도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동교동 자택에는 두 분의 문패가 나란히 걸려 있을 텐데 이제 고인께서 하늘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회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던 이호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호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쪽 눈을 감고 경제 상황을 호도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제대로 된 어느 나라가 경제 둔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세계 경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좌파 경제 폭정 탓이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IMF는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WTO도 미중 무역 전쟁, 또 블랙시트 등이 세계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 지표를 하향 전망했습니다. 같은 달 세계은행 25개 이사국 대표들이 국제무역 성장이 약화되고 있어서 투자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종합경기 선행지수도 전 세계적으로 하향 추세입니다. 미 연준도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연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각종 대외 위기로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또한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전에 이런 세계 경제의 현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대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작금의 세계 경제 침체를 우려하면서 정책 당국의 준비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지금으로서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 여당에 자유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추경 규모의 축소나 처리 지연은 우리 경제의 위험을 키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이 시점에서 맹목적 비난과 반대만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경 규모가 작다,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에 비추면 이미 추경 처리 시간은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3개월째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감소한 수출과 또 내수 둔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정보다 앞당겨서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도 추경 처리와 함께 빅데이터 3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법안들도 모두 이념 법안이라며 반대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보탬을 줄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대결합시다. 이것이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정책 경쟁에 나서는 진정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국회 복귀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영원한 동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여사께서는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과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소외된 이웃들과 평생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희호라는 크고 넓은 품이 있었기에 김대중이라는 인동초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두 분께서 꿈꾸셨던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향해 앞으로도 굳세게 매진하겠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레이디셨던 이희호 여사의 영명과 명복을 빌으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을 넘어 첨단 기술과 위안화 환율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하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IMF는 내년 글로벌 총생산이 4,500억 달러나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세계적 투자기관인 모건 스탠리 또한 향후 9개월 안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중 갈등의 성격이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21세기 패권 경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 사용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 발간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에 가깝고 2018년 기준 미국 12%, 중국 26.8%입니다.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까지 감안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당파를 뛰어넘어 냉철한 태도로 정부의 국익 추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국회는 2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파행과 장외투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차례뿐이었습니다.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 경기 침체 위협에 맞서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줄 추경은 물론 당장 시급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는 국회를 마비, 파행시킬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추경은 총선용이며 세계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냐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께서 혹세 무민의 궤변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궤변이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야말로 총선용 정치 파업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절박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 파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기 가방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함께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와 신속한 추경 처리에 즉각 응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내일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1주년입니다. 아울러 오는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1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대립의 장벽을 넘는 출발점이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중대한 이정표였습니다. 특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양측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굳은 믿음과 적극적 자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화 노력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고 이는 판문점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북미 상태가 소강 국민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추진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침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슬로 선언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판문점 정상회담의 마중물이었던 것처럼 이번 오슬로 선언이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께서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어제 5월 고용행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인 53만 3천 명을 기록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66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던 여성, 50세 이상,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과 정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 효과를 나타내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빠르게 확대,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정은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구직자 취업 촉진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종 원내 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예, 경남 지역을 대표해서 오늘 부대표단에 들어온 김해을 지역 김정호 의원입니다. 어제는 6월 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에서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당시 27살의 열렬 청년으로 6월 항쟁을 참여했던 제가 60이 다 되어서야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보지만 어제 요랑쟁 32주년을 맞이해서 감회가 참 남달랐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두 분의 열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박종철, 광주의 이한열입니다. 5.18 광주 학살과 쿠데타로 정권을 뺏은 전두환 군부 독재가 정권에 반대한 지식인 언론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제했던 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의식 있는 대학생들,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을 하고 구속과 고문까지 일삼았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한 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에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규탄을 했는데 직접 체류탄에 이한열 열사가 마침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실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살인 정권, 폭력 정권에 맞서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6월 항쟁이었습니다. 그들은 80년 광주에 고립된 투쟁에 정권을 찬탈했던 그 아련한 기억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도 했지만 전국적인 시민들의 항쟁에 깜짝 놀라서 거짓 항복을 합니다. 6.29 선언이죠. 직선제를 양보했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내 손으로 꼽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탄압만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양김 분열로 오히려 군부 독재 연장에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군사 독재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고 하고 선량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괴물이라고 그렇게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군부 독재 세력이 이미 20년 전 사법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매도하고 북한의 김정은보다 못하다 이런 막말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마저 거역하라고 내란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수교단의 한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꼴입니다.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요랑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태극기 부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데타와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민생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선동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완의 6월 항쟁, 촛불혁명은 기필코 완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맹성규 원내부 대표의 현황을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역전과 동점을 거듭하는 경기 끝에 4강에 진출해서 국민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에 찬사를 보냅니다.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비롯해서 칸 영화제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유현진 선수, 국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소식이 많은데 정치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너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전입 가경인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국민들께 불신과 고통을 드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극적인 막말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의 색깔론, 민경욱 대변인이 공당의 농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공언은 말 그대로 공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50여일 가까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집행 실기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및 재해대책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 예산 등 취약계층의 삶과 밀접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이번 추경안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끝까지 국회 정상화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인양 예정인 부다페스트
레아니 호의 인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양수에 비춰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씀하신 여성운동가이고 민주화운동가 그리고 DJ의 영원한 동지였던 이 여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 여사께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 하셨던 말씀이 몇 마디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지성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고 임해줘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입만 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에 진실은 담겨 있는지, 서생적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지에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되돌아본다면 민생의 어려움이 보일 것입니다. 서민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밖에 계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원내대표단은 이효 여사님께 5시에 함께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십시오.